반갑습니다. 유튜브 보험보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겸직도 하고 있고요. 박우현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들어온 비보를 가지고 좀 동영상을 만들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유튜브 보험보답의 의미가 보험은 보험답게 가입해야 된다. 물론 보상도 보상답게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험보답이라는 유튜브 채널 명칭을 지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비보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저도 좀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신체적, 경제적, 치명적 위험을 대비하라. 또 신체적, 경제적, 치명적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의 말미에 제가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이제 저에게 상담이 온 내용을 보면은 34세 남자, 여기가 지금 대구입니다. 33세 남자 직장인이죠. 직장인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사지 마비가 생겨서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사망까지 갈 상은 아니고 사망시까지 갈 상은 아니고요. 사망시까지 개호 또는 휠체어 이용 확률 10% 미만. 좀 가족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이런 치명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상황 같기는 해요. 근데 사람 목숨을 가지고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평생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 이 보험보답의 관점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관점하고 손해사용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일 먼저 34세의 가정 환경을 보면요, 34세 남자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살이에요. 근데 배우자가 전업주부예요. 자녀 3살은, 이 친구가 한 달에 월급을 350만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사고 상황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주저앉았대요.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직원들이 급하게 그 상황을 목격하고 119로 불러서 병원을 가보니 뇌출혈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산재 가능성,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가
개인보험 어떻게 가입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사고라면은 100% 산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뇌출혈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갑자기 주저앉은, 갑자기 주저앉았고 부딪힘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산재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험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실질적으로 뭐 보험을 싫어한다지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험이 뭐 90% 이상 보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 보험을 보니까 제가 좀 황당해요. 언제 가입됐느냐. 제가 조금 뒤에 이 사람의 환경을, 보험 가입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유일하게 하나가 딱 가입되어 있는데 2010년 9월에 가입했어요. 보장기간이 100세. 자, 질병 사망 특약이 없습니다. 뇌출혈 진단비 있어요. 얼마? 1000만원. 10년 전에, 12년 전에 가입했으니 지금 현재 이 당사자가 34세라면 12년 전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금 2022년 12월이니 22살에 그때 보험을 가입한 거죠. 그때 뇌출혈을 1000만원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평생 가호를 해야 되고 개호를 해야 되고 하고 휠체어를 앉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 사망시까지 개호가 필요한 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을 담보하는 보험이 80% 이상 고도장애 특약인데, 요게 3000만원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산재가 되면은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여기 이 친구, 이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2010년 가입된 게 뭐 질병이 있어서 그나마 치료비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비급여겠죠. 뭐 비급여도 실손보험에서 5천만원까지는, 입원 치료비 1년에 5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니까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이 보험 말고는 나머지 보험은 없어요. 근데 사망시까지 개호라 하면은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상태니까 혼자서 돌아 누울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반듯하게 침상에 누워 있으면은 팔 뒤꿈치, 꼬리뼈, 뒤꿈치 등등 침대와 침상과 닿는 뼈 부분에 썩어 들어가는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호 환자들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몸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개호가 필요하고, 만약에
부인이 있어서 부인이 만약에 개호를 한다 그러면은 부인의 현재 직업도 없지만 수입, 경제 활동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러 가게 되면은 타인 또는 여타 가족으로 개호하거나 아니면은 간병인 고용해야 되죠.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나마 2, 3년 안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뭐 300만 원의 비용을 3년 하면은 36개월 하면은 1억 1천. 지금 실제로 간병인은 하루에 뭐 15만 원, 14만 원 하지만 하루에 10만 원 기준 잡았을 때도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3년이면 1억 800만 원, 이 약 1억 1천입니다. 근데 14만 원 해버리면은 곱하기 1.4 해버리면은 1억 4천, 1억 5천이라는 비용이 지출되는데 34세 남자가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 안 계세요. 배우자한테도 어떻게 경제적 여력을 배우자의 뭐 부모, 장인 장모한테도 받을 여력이 없어요. 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고도장애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보험금은 4천만 원. 고도장애 3천만 원은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기대 보험금이 4천만 원이에요. 좀 전에 제가 가족관계를 설명드렸었는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게 되면 제3자를 고용해서 간병인을 하면 간병인 고용해서 비용 제출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의 월급 전체가 간병인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간병인을 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치면은 자녀 양육에 먹고 사는 거, 자녀 교육비 어디에서 지금 충당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좀 힘든 상황인데 산재가 안 되면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 됐을 때 배우자가 제일 먼저 체크한 것이 남편 보험이에요. 누구나 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당사자의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이 배우자 Y 아는 설계사분한테 가입했다고 해서 그분이 보험 오래 하고 잘한다는 사람이라서 믿고 그냥 뒀다. 결과가 이런 뇌출이라든지 개호 상황이 없었으면은 이 보험으로도 뭐 견딜만 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생긴 상황에서 이 보험을 보니까 이 보험은 쓰레기 보험이에요. 쓰레기 보험. 제가 설계사를 같이 겸하면서 저 애들 뭐 친척의 뭐 자녀들, 그다음에 형제 자매 뭐 조카들 보험을 어떻게 제가 설계를 하고 가입시키는가 하면요, 100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이 보험이 12년 경과됐는데 현재 화폐 가치로 뇌출을 하고 고도장애 3천만 원이 톡 깨놓고 말씀드렸어요. 1년 쓰고 나면 이거 없는 돈이에요. 나머지 못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쉽게 죽질 않으니까 요새 세상에서는 50년 60년간 더 살 때 이
감당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보험 쓰레기 보험이. 제가 유튜브에서 늘 얘기하는 보험은 보험답게 가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가입 보험이 신체적, 경제적, 치명적 위험을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하면은 빨리 새로이 가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과 12년 지난 상황에서 이 보험 보니까 화폐 가치 때문에 못 쓰는 보험인데 이걸 100세까지 가입한다. 이거 황당한 보험이죠.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은 질병 80세 고도장애가 얼마까지 가입 가능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얼마 정도 가입됐는가 보세요. 저는 3억 가입합니다. 뇌출혈을 얼마 가입하느냐 2억에서 2억 1천. 또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심장마비 겁나죠? 저는 50이 넘었기 때문에 1.5억 밖에 가입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2억 가입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저는 애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 사망을 좀 비싼데 20년으로 뭐 갱신형으로 하더라도 좀 비싸요. 근데 한도가 2억. 그래서 암도 제가 2억에서 2.5억 정도 보상이 되도록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갑자기 저에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남아있는 식구들 애들 뒷바라지를 결국은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수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돼요? 벌어놓은 돈에서 충당하든지 그때부터 새로 다른 사람이 벌어들이든지 그 상황이 되는데 제가 그 경제활동 못하게 되면은 뇌출혈이면 2억에서 못 죽고 누워있으면 3억에서 그것 때문에 좀 일찍 죽으면 7억이라면은 저는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험협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이게 한도예요. 맥스예요, 맥스. 근데 이것도 뭐 특정한 보험회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 두 부분에 대한 가입은 삼성화재에서는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의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이 금액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 한도 때문에 삼성화재가 좋다. 이제 일단 삼성화재에 대한 뭐 좋은 얘기는 별로는 하더라도 이 정도로 가입을 해 놓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 34세의 남자의 갑작스러운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5억 정도의 캐파 금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와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 지출 규모를 최소화로 축소시키고 한 달에 간병인을 고용한다 그러면은 20년 30년 경제활동 줄여서 가면은 되겠죠? 이런 보험이 지금 가입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질병에서 그렇고 상해로 가면은 사망이 제 5억에서 7억 정도 그냥 단순 사고 상해로. 근데 자동차 사고라면은 5에서 10억 정도 또 나옵니다. 제가 보험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직업이 사무직이고 컨설팅을 하면 뭐 이쪽이라서 상해 보험료 5억 10억에 대한 보험금 가입 금액이 한 달에 2만원 3만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년 전에 끊었을 때. 그러면 교통사고로 만약에 제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은 7억에서 17억 나오면은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것처럼 못 죽고 누워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80% 이상 장애되면은 6억을 제가 따로 가입을 해놨어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묶으면은 13억에 이렇게 묶으면은 16억에 제가 없어도 애들이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쟤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아빠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뒷받침을 못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로서 쪽팔리잖아요. 이 새끼가 뭐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뒷받침 안 해줘서 못 해줬다.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하다못해 시집장가 갈 때 5천만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 전세금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저는 애들한테 만원 물려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진정한 보험이지. 지금 뇌출혈로 누워있는 관점에 사고 보면은 뇌출혈 1000만원, 심장마비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1000만원 돼 있어요. 80% 이상 고요장애, 80% 이상 고도장애, 질병의 3천, 상해 없습니다. 상해 사망하고 더불어서 1억 있는 게 전부인데. 와, 저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10살도 100세, 30살도 100세. 보험료를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의 위험을 축소 가입해요. 기준이 보험료예요. 보험료 비싸다. 보험료가 비싸면 보험료를 1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 10만원에 대비할 위험을 가입을 종류별로 골절도 있어야 되고 뭐 깁스도 있어야 되고 화상도 있어야 되고 입원일당도 있어야 되고 뇌출혈도 있어야 되고 장애도 있어야 되고 사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험이 치명도가 이렇게 막 치명도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담보하는 보험이 아닌 그냥 여기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보험은 이런 보험이 없어요. 여기만 가입을 해요. 이게 치명적인 거, 신체적인 치명성이든 경제적인 치명성이든 치명적인 거 대비하면 되고, 가랑비는 제가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랑비 맞는다고 제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뇌출혈, 심장마비, 암, 80% 이상 장애, 사망에 이르면은 저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족이 위험에, 어떤 위험에, 치명적 위험에 다다르게 돼요. 가족들의 위험은, 본인의 위험은 경제적, 신체적 위험이 있고 가족들의 위험은 경제적 위험이 되겠죠. 이런 보험이 좀 가입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가입 기간을 100세까지 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20년 갱신으로. 지금은 이 화폐 가치가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시집장가 갈 때 전세금 해주고 간병비 쓰고 하기에는 괜찮아요. 13억이 10년 정도 지나가면 화폐 가치가 지금 화폐 가치 2억 3억 되겠습니까? 저는 화폐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나면은 눈으로 보는 금액은 똑같이 13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여기에서 보면 똑같이 7억이라는 개념이 나와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가치는 현재 가치의 5천에서 7천만원, 현재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억이라는 눈에 보이는 명목 가치는 그대로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은 현재는 괜찮지만 10년, 20년 뒤에 식물인간 됐는데 7억 간병인을 요거밖에 못 쓴다 그러면 그 보험이 우리가 왜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은 우리가 본전 뽑으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체적, 경제적, 치명적 위험을 대비하고 정말 우리 가족에게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정하기 위해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우리가 보험 가입의 목적이고,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 통장에 보험회사로 뿅뿅뿅뿅 나가잖아요. 나는 써보지도 못한 돈이 보험회사에 들어가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 보험 왜 가입하시는? 설계사들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할 때 뇌출혈 1000만원, 뇌출혈 2000만원, 심장마비 2000만원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설계하고 나머지를 골절비, 입원 일당, 뭐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뇌혈관 질환 1000만원, 후유장애 100만원, 미치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사고 경험을 많이 접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위태위태한 그 당사자의 사고 나는 그 하나의 위태위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그 당사자의 가족 구성원 전체의 경제 상황이 위태위태한 그런 보험이 제가 장담컨대 99.99999%예요. 제가 보험 설계사 한 지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저도 제가 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뇌출혈 가입 금액이 한도가 2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신근경색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험 설계를 해보니까 가입 금액이 2억씩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위험을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은 한 달에 보험료가 제 나이대 50이 넘었으니까 한 달에 보험료만 400만원, 500만원이.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이라는 모든 사망을 담보하기 때문에 5억, 7억짜리 하려고 그러면은, 가입하려고 그러면 생명보험이라 한 달에 500만원 가서 부족할걸요, 제 나이에서. 근데 손해보험은 이런 위험만 이렇게 담보하면은 한 달에 25만원, 30만원이 안 돼요. 50세 기준으로. 근데 34세 이 기준으로 만약에 돌아온다면은 이런 설계를 하더라도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은 가입하고 남아요. 이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보험들은 더군다나 20년 단위로 갱신용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사람들이 에이, 특히 설계사들이 그래요. 에이, 그거 뭐 사고 발생 가능성도 낮은데 1000만원. 만약에 제가요, 이 배우자 입장이었고, 배우자 입장에서 보험 설계사가 남편이 이 상황이 됐으니까 보험금이 4천만원 나왔다고 설계사하고 안내를 받잖아요. 저는 정말 배우자 입장이라면은 멱살 잡고 흔들지 칼 들고 이따구로밖에 못 해놨냐고 전 칼 들고 설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더 황당한 얘기는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이 케이스가 두 건입니다. 한 사람은 급성 심장사 사망했어요. 다행히. 한 사람은 뇌출혈로 지금 사지마비 상태로 자녀 예명. 적어도 지금에서 최소 30년, 40년은 살 것 같은데 요새 의학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지금 생명 위독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호만 잘하면 30년, 40년 사는데 배우자 입장에서 남편을 개호하자니 먹고 살 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살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버리면 남편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가버리면 간병비로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3살짜리 애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지면서 학원도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태권도,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정말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 보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보험인데 실제 증권이에요. 그 사람의 실제 보험 증권인데 딱 두 가지가 들었어요. 이 보험료는 의미가 없어서
보험료 부분은 다 지우고 개인의 인적사항에 나오는 사항은 제가 다 지우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10년 9월에 가입했죠. 110세까지 가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100세까지 가입해 놓은 건데 92년생이에요. 원래 32살, 33살. 이제 34세 맞죠? 상해 사망 후유장에 이력 가입되어 있고요. 이 특약이 17개인데 페이지가 2페이지에 걸쳐서 정권이 되어 있어서 2페이지를 다 했는데 뒤에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만 가지고서 보여드리면은, 흉터보건 수술비 7만원. 흉터보건 수술하면 세상 자빠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가입해 놨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골절 진단비, 약방이 감춰져. 골절 됐는데 30만원 못 받으면 보험 잘못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아들내미 골절 됐는데 30만원 못 받았다, 보험에 1위밖에 안 해놨냐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설계사인데 보험 잘못 가입했다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나마 실손은 돼 있는데 실손은 좀 미리 바꿨으면 좋았을 건데, 없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과거 상품, 현재 상품 큰 의미는 없어요. 질병 사망 후유장에 3천만원이죠. 질병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이 되면 3천만원 나가요. 배우자, 딸내미 생각하면 깝깝하죠. 산업재해가 됐으면 그나마 유족연금을 받고 간병비 받고 개호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생계는 보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까지 애매한 상황이 되죠. 암진단비 1,000만원. 아휴, 짜증나라. 여기 나오네. 뇌출혈 진단비 얼마 되었어요? 뇌출혈 진단비 여기 1,000만원 되어 있죠? 뇌출혈 진단비 1,000만원, 암 1,000만원, 심근경색 1,000만원, 80% 질병사망 80% 후유장에 3,000만원. 이 보험을 가입한 2010년도에 화폐 가치를 봐도 이게 조금 부족한 금액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 보험이 100세까지 설계가 된 게 첫째는 잘못이죠. 두 번째는 위험을 대비하려면 정말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하는 암, 뇌출혈, 심장마비 가입금액 1,000만원이에요. 자,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고가 안 났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지금 이 가입금액을 가지고서 이 해당되는 암, 뇌출혈, 심장마비가 생겼을 때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데, 지금 현재 2022년이니 2090년까지 약 68년, 70년이 남았어요. 70년 동안 이 보험으로 위험 대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보험을 가진 이 정도의 보험 내용이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당사자 입장에서도 정말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에 몸무게 100kg 되는 제가 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하지 못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생기면은 내가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생기면 내가 그 치명성에 바로 곤두박질 쳐서 빠져나가는데 저 혼자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자식이라도 없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배우자가 자식도 없고 남편 죽었으니 재가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식이 있어도 재가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지금 안 나오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족을 버려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자녀가 있으니 가족을 또 못 버리고,
물론 가족 버리고 이런 것 자체는 인간적인 도리를 안 맞겠지만, 이렇게 깜깜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보험을,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 보험가입자의 99.99%가 이런 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설계사를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제가 거꾸로 설계사나 가족들한테, 주변의 친구들, 친구 자녀들, 아직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아직은 50이니까 많이 하죠. 그 친구들의 보험을 가입할 때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하되, 100세까지 설계를 안 합니다. 100세까지 설계하면 보험료만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이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보험으로 100세를 담보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화폐 가치를 지면 또 못 쓰잖아요. 그럼 또 중간 또 깨야 되는데. 근데 20년 단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렴한 한 달에 20만원, 15만원 가지고 충분히 이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안 되지만, 생겼을 때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돈은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없어진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돈 벌면 되니까. 그래서 보험으로 본전을 뽑자는 개념이 아닌, 저는 부적의 개념으로 제발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만 안 받을 생각하고 돈을 버리는 비용으로, 보험료로 지출을 해요. 제가 죽어서 제가 15억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대신에 15억이 나와도 제가 경제활동 못하면은 남아있는 식구들은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담보 위험이, 담보에 대한 값어치가 한 달에 15만원, 20만원이다. 비용 싼 거죠. 부적값으로 싼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해드립니다. 이 보험을 20년간 유지할 생각 하지 말라고. 물론 그 전에 저한테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뭐 2년, 3년 단위로 보험을 바꾸거나 어떻게 뭐 컨설팅을 해주겠지만, 다른 사람이 설계돼갖고 다른 가족이 보험 설계를 하면서 제 보험을 빼갈 수 있잖아요. 괜찮다. 그 대신에 제발 수시로, 시시때때로 위험 평가를 해보고, 화폐 가치 평가를 해보고, 가입한 보험으로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부족한가를 수시로 체크해서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개선해 가라.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 주변에 들려온 두 케이스의 비보를 가지고서 왜 보험을,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치명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치명성, 막대한 생존 비용이 들어가는 위험, 경제적 치명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신체적 치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에 걸려서 죽거나 죽을 위기까지 가거나, 뇌출혈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가거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반대로 가장의 입장에서는 월 수입 경제활동을, 생활비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위험, 그게 신체적 치명성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제가 이게 지금 제목에 보험보답의 그 채널에 현실에서 보는 치명적 위험 대비의 필요성을 가지고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뭐 저한테 보험가입하고 누구한테 보험가입하고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설계사를 믿지 마시고요. 자기 가정의 지금 경제활동의 필요성 부족한 부분은
가족 자신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보험을 설계사에게 주문해서 오세요. 가입하겠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의 행태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는 사람이 야 보험 받게 생겼으니까 가입해. 알았어. 뭐 니 잘하니까 오래 했으니까 믿고 할게.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 설계사가 오래 했다고 잘하는 보험이냐? 이 설계사도 이 케이스에 지금 이 설계사도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은 최소 지금 현재 12년, 13년에 제가 알기로 30년 이상 하신 분이 설계를 한 보험이에요. 세상은 바뀌는데 10년 전에, 1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자기 가족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른데 보험 가입하더라도 저에게 분석을 요청해 보시고 제가 분석하고 방향 잡아 드린 대로 친구, 친척, 형제한테 보험 가입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손해사정사를 겸직하고 있으니까 보험 설계사 겸직하고 있으니까 위험 대비에 대한 방어막으로 나는 족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발 설계사에게 보험을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요. 설계사보다 자기 가족의 위험, 자기 자신의 위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고 본인 가족들이 보험을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이런 황당한 비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험 대비를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만들었고요. 영상 말미에는 신체적, 경제적 치명성을 대비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길게, 이거보다 더 길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블로그도 같이 링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사고 없이 무탈하시기를 빌며 보험을 좀 관심 있게 위험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